여기까지 이야기해오던 K씨는 문득 말을 끊었다. 그리고 마더로스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피워가지고 빨면서 모씨에게 향하였다. 선생은 이제 내가 이야기한 가운데 모순된 점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글쎄요. 그럼 내가 대신 물으리다. 백성수는 그만치 천분이 많은 음악가였는데 왜 그 광염 소나타, 그날 밤의 소나타를 광염 소나타라고 그럽니다. 를 짓기 전에는 그만치 흥분되고 긴장되었다가도 일단 음보로 만들어 놓으면 아주 힘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했겠습니까? 그게야 미상불 그때의 흥분이 광염 소나타를 지을 때의 흥분만 못한 연고겠지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듣고 보니 그것은 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요. 그럼 K씨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는, 아니 내 해석을 말하는 것보다 백성수한테서 내게로 온 편지가 한 장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리라. 선생은 오늘 바쁘시지 않으세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잠깐 같이 가보실까요? 가지요. 두 노인은 일어섰다. 도회와 교회의 경계에 달린 K씨의 집까지 두 노인이 이른 때는 오후 8시가 된 때였었다. 두 노인은 K씨의 서재에 마주 앉았다. 이것이 2, 3일 전에 백성수한테서 내게로 온 편지인데 읽어보세요. K씨는 서랍에서 기다란 편지 뭉치를 꺼내어 모씨에게 주었다. 모씨는 받아서 폈다. 가만,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전에는 쓸데없는 인사이니까. 편지의 중략. 그리하여 그날도 또한 이제 밤을 지내는 집을 구안을 하고 돌아다니던 저는 우연히 그 집, 제가 전에 돈 50여 전을 훔친 집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깊은 밤 사면은 고요한데 그 집 앞에서 잘 곳을 구안을 하고 헤매던 저는 문득 마음속에 무서운 복수의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만 아니었다면, 이 집 주인이 조금만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그 불쌍한 제 어머니로서 길에까지 기어나와서 세상을 떠나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 분묘가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여 꽃 한 번 갖다가 꽂아보지 못한 이러한 불효도 이 집 때문이에다. 이러한 생각에 참지를 못하여 그 집 앞에 가려있는 볏집에다가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서 불이 집으로 옮아가는 것을 다 본 뒤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좀 달아나다 보면 아래서는 벌써 사람들이 깨어들기 시작한 모양인데 이때 저의 머리에 타오르는 생각은 통쾌하다는 생각과 달아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몸을 숨기기 위하여 앞에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불이 다 꺼지도록 구경을 한 뒤에 나오려다가 피아노를 보고 이보세요. K씨는 편지를 보는 모씨를 찾았다. 비상한 열정과 감격은 있어도 그것이 표현이 안 된 것이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성수의 어머니는 몹시 어진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성수의 교육을 몹시 힘을 들여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려. 그 어진 교육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타고난 광폭성과 야성이 표면산에 나타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타오르는 야성적 열정과 힘이 음보로 그려놓으면 아주 힘없는, 말하자면 김 빠진 술과 같이 되고 하는 것이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려. 점잖고 어진 교훈이 그 천분을 발휘 못하게 한 셈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 성수가 감옥 생활을 할 동안에는 한번 씻기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의 교양이라 하는 것은 온전히 씻지는 못하는 것이에다. 그러다가 그 원수의 집 앞에서 갑자기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야성과 광포성이 나타나서 불을 놓고
예배당 안에 숨어서서 그 야성적 광포를 쾌미를 한껏 즐긴 다음에 그에게서 폭발하여 나온 것이 그 광염 소나타였구려. 일어서는 불길, 사람의 비명, 온갖 것을 무시하고 퍼져나가는 불의 세력. 이런 것은 사실 야성적 쾌미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이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편지의 여기서부터 또 보세요. 중략. 저는 그날의 일이 아직 눈앞에 어리는 듯 하외다. 선생님이 저를 세상에 소개하시기 위하여 늙으신 몸이 몸소 피아노에 앉으셔서 초대한 여러 음악가들 앞에서 제 광염 소나타를 탄주하시던 그 광경은 지금 생각하여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그때 그 손님 가운데 부인 손님 두 분이 기절을 한 것은 결코 광염 소나타의 힘뿐이 아니고 선생의 그 탄주에 힘이 많이 섞인 것을 니라서 부인하겠습니까? 그 뒤에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내어세우고 이 사람이 광염 소나타의 작자이며 30년 전에 우리를 버려두고 혼자 간 일대의 기재 백땡땡의 아들이에다 고 소개하여 주신 그때의 그 감격은 제 일생에 어찌 있사오리까. 그 뒤에 선생님께서 저를 위하여 꾸며주신 방도 또한 제 마음에 가장 맞는 방이었습니다. 널따란 북향방의 동남쪽 귀에 든든한 참나무 침대가 하나, 서북쪽 귀에 아무 장식 없는 참나무 색상과 의자, 피아노가 하나씩. 그 밖에는 방 안의 장식이라고는 서남쪽 벽에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을 뿐. 덩더럽게 넓은 방은 사실 밤에 전등 아래 앉아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방이었습니다. 게다가 방 안은 모두 검은 칠을 하고 창밖에는 늙은 회나무에 고목이 한 그루 서 있는 것도 과연 귀기가 돌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선생님은 저로 하여금 방분스러운 음악을 낳도록 애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환경 아래서 좋은 음악을 낳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어떤 날 선생님께 작곡에 대한 계통적 훈련을 원활함 때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나오는 대로 하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계통적 훈련이 들어가면 자네의 음악은 기계야 해버리고 말아.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똑똑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략한 의미뿐은 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음대로 한껏 자유스러운 음악의 경지를 개척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제가 산출한 음악은 모두 이상이도 저의 이전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던 때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힘도 없는 음향의 유희에 지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초조하였겠습니까? 때때로 선생님께서 책임 비듯이 하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더욱 초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제게서 생겨나는 음악은 더욱 나약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불붙던 광경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쾌하던 감정을 되풀이하여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비상한 열정으로 음보를 그려놓은 뒤에 몇 시간을 지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는 아무 힘이 없는 개념만 있고 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차차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도 미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음악은 공예품과 달라서 만들고 싶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니니 마음 놓고 천천히 감흥이 생긴 때에 이러한 선생님의 위로의 말씀이 듣기가 제 살을 깎아먹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상은 이제는 제게서 다시 힘있는 음악이 나올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되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무의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중 가슴이 너무 무겁고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 찬 것 같이 거북하여서 저는 산보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가슴과 무거운 다리를 지향 없이 옮기면서 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떤 곳에서 커다란 볏짚 낫가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심리를 어떻게 형용하였으면 좋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무서운 적을 만난 것 같이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저는 사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낯가리에 달려가서 불을 그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움증이 생겨서 돌아서서 달아나다가 멀찌가니까지 달아서 돌아보니까 불길은 벌써 하늘을 찌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왁, 왁, 꺄, 꺄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곳까지 가서 그 무서운 불길에 날아 올라가는 볏집이며 그 낯가리에 연달아 있는 집을 헐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문득 흥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된 것이 성난 파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 도에서 일어난 알지 못할 몇 가지 불은 모두 제가 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던 날 밤마다 저는 한 가지의 음악을 얻었습니다. 며칠을 연하여 가슴이 몹시 무겁다가 그것이 마침내 식체와 같이 거북하고 답답하게 되는 때는 저는 뜻없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은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겨나며 그날 밤에는 한 곡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변수가 차츰 나갈 동안 저의 그 불에 대한 흥분은 반비례로 줄어졌습니다. 온갖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불꽃의 잔혹함도 그다지 제 마음을 긴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차 힘이 적어져가네.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서 더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한동안 음악을 온전히 잊어버린 듯이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 씨가 성수의 마지막 편지를 여기까지 읽었을 때 K 씨가 찾았다. 재작년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원인 모를 불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성수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K 씨는 그것을 온전히 모르셨습니까? 나요?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구려. 성수는 기대에 반해서 우리 집으로 온 지 여러 달이 지났지만 한 번도 힘 있는 것을 지어본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무슨 흥분될 재료를 줄 수가 없나 하고 혼자 생각하며 있더랬는데 그때 저편 케이스는 손을 들어 남편 쪽 상을 가리켰다. 저편 꽤 멀리서 불이 붙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성수에게 보이면 혹 그때의 감정, 그때는 그 담배 장순의 집에 불이 일어난 것도 성수의 장난인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구려. 를 부활시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수의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문득 성수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나는 올라가려던 발을 부지중 멈추고 말았지요. 역시 C# 단음계로서 제1곡은 뽑아먹고 아다지오에서 시작되는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수평선 위로 넘어가려는 저녁해 이런 온화한 것이 착차 스케르초로 들어서는 소낙비, 풍랑, 번개의 질, 무서운 바람소리, 물의 질, 전복되는 배, 곤에서 물에서 떨어지는 갈매기, 한번 뒤집히면서 해일에 쓸려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부르짖음, 흥분에서 흥분, 광포에서 광포, 야성에서 야성, 온갖 공포와 포악한 광경이 눈앞에 어릿거리는데 이 늙은 내가 그만 흥분에 못 견디에요. 뜻하지 않고 그만두어달라고 고함친 것만으로도 짐작하시겠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깐 그는 탄주를 끝내고 피곤한 듯이 피아노에 기대어 앉아있고 이제 탄주한 것은 벌써 성난파도라는 제목 아래 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는 불을 2번 놓고 2 음악을 얻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그 뒤부터는 한 10여일 건너서 하나씩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겨난 것이었습니다.